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아비만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단순히 체중이 많다는 걸 넘어서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서 아주 중요해요. 소아비만 관리는 아이의 나이와 성장 단계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소아비만의 정의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소아비만의 정의와 진단 기준을 알아볼게요. 소아비만은 어른들처럼 단순히 체중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이와 성별에 맞춰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해요. 이 BMI는 아이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 이걸 또래 그룹과 비교해 백분위수를 계산해요. 예를 들어 85백분위수에서 94백분위수에 해당하면 과체중, 95백분위수 이상이면 비만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몸무게보다 또래 아이들과의 비교가 중요한 이유는 성장 단계에서 각자의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연령대별 소아 비만 관리와 치료 방법을 알아볼게요. 2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는 무리한 체중 감량보다는 체중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하루에 5번 이상 과일과 채소를 먹고 스크린 타임은 하루 2시간 이하로 줄이며 더 활동적으로 놀게 해주면 좋아요. 6세에서 11세 아이들에게는 한 달에 연 5kg 정도씩 체중을 천천히 줄이면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기인 12세에서 18세에는 자기 주도적인 관리가 중요해요.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필요하면 주 3회에서 4회 운동과 영양사의 식단 설계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도록 격려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비만 치료의 단계별 접근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1단계에서는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개선부터 시작해요. 건강한 식습관과 활동 방식을 교육하는 거죠. 2단계로 넘어가면 체계적인 식사 및 활동 습관을 잡아야 해요. 예를 들어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잡고 간식을 줄여보는 거죠. 3단계는 행동 수정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영양사나 운동 처방사와 함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약물 치료나 외과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어요. 다만 2단계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데 성장기에는 생활습관 개선이 약물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그럼 약물 치료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요즘 주목받는 위고비라는 약물을 살펴볼게요. 이 약물은 성인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GLP-1 수용체 작용제예요. 이 약은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데요. 소아청소년에게는 장기적인 안전성 연구가 부족해 신중해야 합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생활습관과 식단 개선이 우선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 비만 약물 치료 대안도 한번 살펴보죠.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이지만 약물이 필요한 경우 메트포르민이나 올리스타트가 고려될 수 있어요.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며 소아비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올리스타트는 지방 흡수를 억제하지만 기름진 변이나 설사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이 약물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방법이랍니다. 이번에는 부모님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약물 치료와 체중 관리에서 꼭 기억해야 할 모니터링 포인트를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건 약물 치료가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나요인데요. 약물 자체가 성장을 막진 않지만 급격한 체중 감량이 발생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 중에도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해요. 또 약물을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증가하지 않을까 걱정될 수 있어요. 약물 치료로 감량에 성공했더라도 생활습관 개선이 없다면 체중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체중 관리에 있어서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예요. 또 비만 치료에서의 심리적 지원도 중요한데요. 체중 관리 과정에서 아이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주세요. 비만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이의 자아 이미지가 낮아질 수 있어요. 이때는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 자신감을 높여주세요. 또 심리상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체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감정 표현과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 형성을 도울 수 있죠. 친구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잘 이끌어주세요. 그럼 약물 치료 시 꼭 기억해야 할 모니터링 포인트도 알아볼까요? 약물 사용 중에는 아이의 상태를 잘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소화 문제가 생기거나 피로와 무기력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약물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또 혈압, 혈당, 간 기능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물 사용은 항상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예요. 성장기 아이들의 체중 감량 목표를 설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중요하죠.
체중 감량 속도는 천천히, 보통 한 달에 0.5kg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급하게 체중이 줄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 성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체중 감소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키와 체중이 균형 있게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또 소아비만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성인병의 위험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검사를 통해 동반질환 여부를 체크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혈압과 간 수치, 공복 혈당 및 당화혈색소 검사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역할과 지원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활동을 하거나 식탁에 과일과 채소를 함께 올려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체중 관리에서 가족의 응원과 지지가 아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소아 비만 관리의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봤어요.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해 가는 데에 부모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내보자고요.